네, 안녕하세요.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입니다. 오늘 행정학 다들 잘 보셨나요? 다른 제가 이미 그 평은 전반적으로 보고 왔는데, 평이했다라고 의견도 좀 있고요. 제가 의견을 먼저 총평을 드리면, 만만치는 않았어요, 사실.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만, 기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푸시다 보니까 잘못 아셨는데 정답은 좀 그래도 잘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제일 간단한 문제, 쉬운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공익 관련해서 실체설하고 과정설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보니까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거였는데 틀린 부분 볼게요. 보니까 디귿인데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했는데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은 맞고요. 디귿이 틀려서 정답은 3번이 쉽게 나오죠. 두 번째 문제는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내용 보시니까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했죠. 그럼 분명히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지 1, 2, 3 감독하고 대인관계 보수는 위생 요인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소거되고요. 선지 4번 성취가 동기요인이 되는 거죠. 성취감이나 승진, 책임감 등 이게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의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문제가 서번트 리더십 자체가 잘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리더가 부하들한테 봉사를 하는 거죠. 노비처럼 서번트니까. 자, 근데 그 정도 내용만 가지시고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니은을 보시니까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 수단으로 한다. 서번트 리더십 관련이 없죠. 그리고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알고 있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한 문장 정도 과거 기출문장 아셨으면 니은 리을이 좀 이상하신 거는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 리을 내용은 사실은 권위형 리더십과 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남는 게 이제 기억하고 디귿이 되죠. 그림 리프라는 학자는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하죠, 사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4번 문제도 또 단순하게 나왔죠. 그래서 행정학의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르는 문제였어요. 보니까 선지 1번하고 선지 3번하고 학자랑 그 접근법, 특성을 위치를 바꿔놨죠. 그래서 1번 보니까 생태로는 리그스라는 학자고요. 환경요인 중심 맞고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로는 오스본과 게블러라는 학자가 맞죠. 그리고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끼리 비교를 하셨으면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선지 2번에 후기 행태주의는 이스턴까지 학자는 맞아요. 근데 특성이 틀렸죠. 그래서 행태주의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죠.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 연구 강조는 행태주의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지향하죠. 그래서 1, 2, 3번 다 소거되고요. 정답은 4번이죠. 유거버넌스론이죠. 자. 다섯 번째 문제는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티브 모형. 티브 모형도 여러 번 출제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제를 보셨으면 이 전제 조건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현재 1번처럼 시민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효과는 없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선지 4번처럼 지방정부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어떤 지방정부에서 내가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야지 내가 선택해서 거기 가서 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틀렸죠. 고정적인 생산 요소의 부존재가 아니야. 그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는 게 맞는 가정이죠. 정답 3번이고요. 여섯 번째 문제죠. 관료제 병리 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관료제 병리 현상 내용을 보니까 1, 2, 3, 4 다 병리 현상 맞죠. 할거주의, 형식주의, 피터의 원리, 전문화로 인한 무능 다 맞는 내용인데 그 설명이 이제 안 맞는 거죠. 3번 피터 원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각자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5급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들은 4급으로 승진 못하는 무능한 공무원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피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일곱 번째 문제는 정책 집행 연구 중에서 상향적 접근 방법 물어봤죠. 상향적이랑 그 다음에 하향적 접근 방법 그리고 뭐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바텀업에 대해 물어봤는데 탑다운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엘모의 후방향적 집행 연구가 상향적이 맞죠. 그래서 전방향적이 하향적이고요. 자, 그래서 사바티와 매즈메니언 학자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하향적 접근 방법을 대표하는 학자들이고요.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로는 상향적 접근 방법이 맞죠. 그래서 일선 현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리을 아마 반미터와 반호르니 학자는 조금 생소하시긴 하실 텐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뭐 기역디귿 자주 보던 것들이니까 기역디귿 쉽게 고르셨을 거고요. 반미터와 반호르니 학자는 하향적 접근 방법을 대표하는 학자들이에요. 그 정답은 기역디귿 1번이 나오죠. 여덟 번째 문제는 호그드와 피터스가 제시한 정책 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좀 약간 지엽적이긴 한데 과거 출제했던 포인트랑 동일한 포인트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 그래서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갭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건 딱 키워드만 보셨으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는데 또 빠르게 읽다 보시면 이런 것도 놓치실 수 있죠. 그죠? 주의하셔서 좀 푸셔야지 정답을 맞히실 만한 문제였어요. 자, 이 아홉 번째 문제가 올해 조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죠. 자, 사실 유추를 조금 하실 수는 있을 법한 문제긴 했어요. 경쟁 가치 모형을 잘 기억하신다면 유추가 가능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두 문자로 이렇게 기억하셨죠. 내인 합계로 기억나시죠? 내인, 합계로 기억나시죠? 자, 위계의 문화라 했을 때는, 위계의 문화는 사실은 내부 가정 모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 모형이 밑에 보시는 관계 지형 문화에 해당을 해요. 사실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푸실 만한 문제인데 이게 좀 알기 좀 어려웠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조직이죠. 그래서 관계 지향형 문화가 응집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위계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정보 관리와 의사소통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올해 출제된 문제들 중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열 번째 문제죠. 열 번째 문제인데, 열 번째 문제도 사실 뭐 출제가 다 되었던 문제긴 해요. 근데 좀 자주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라서 정답 골라내기가 썩 넉넉하진 않죠. 정답은 굉장히 단순하게 도출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으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에 이랬어요. 변경 전에. 그래서 변경 전에는 퇴직 전 3년의 평균 보수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금이 많았겠죠. 근데 이걸 줄이면서 그 재직 기간 전체 평균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전체 값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째 문제죠. 11번째 문제는 다 맞히셨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암기만 잘 되어 계시면은 이 지방세 세목을 고르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죠. 취례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죠. 그래서 얘가 특광역이고요. 얘가 자치구죠. 얘가 가까운 거 제가 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가 시군세죠. 자, 세로로 내려오고요. 가로로 가고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속한 세목이라 했죠. 여기죠, 여기. 공통이니까. 이렇게 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두 문자를 기억을 하셨으면 뭐 한 번에 쉽게 나온 문제죠. 자, 이거는 다 맞히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지울게요. 자, 12번째 문제가 모르고 맞히시는 문제죠. 대부분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는데 정답은 맞히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정부의 재정이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과거 출제가 됐죠. 자, 근데
이 문제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방회계에서는 재무회계, 예산회계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회계고요. 그리고 예산회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셨죠? 모르셨는데, 내가 얘는 탈락이고, 얘는 알겠고, 얘는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고, 이 호여졌나 했나? D브레는 맞는데, 이 물음표 하다가, 여기 보니까 뭔가, 현금주의 단식부기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2번 고르셨을 텐데, 실제 이 문제 어려워요. 근데 의외로 잘 안 틀리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 문제는 알고 풀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국가 재정이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복식부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단편적으로 접근하셨다면 모르고 맞히실 법한 어떤 그런 문제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13번째 문제요.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위원회라는 거 했을 때는 의사결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관 한 사람에서 의사결정했다면 문제가 발생하면 장관 책임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사결정 같이 했어요. 그러면 잘 되면 괜찮은데 뭐 잘못됐어. 그러면 책임 소재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자문위원회의 어떤 부분인데 사실 행정위원회랑 자문위원회 구분했을 때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만 운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성과 상시성이 있어야 된다.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고요. 약간 유추가 좀 필요한 문제였어요. 참고로. 그리고 디귿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죠. 의사결정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 맞고요. 그리고 방통위부터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해서 원안위까지 해서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부 조직도를 꼼꼼하게 한번 보신 분들은 이러이러한 위원회들이 행정위원회인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에서 4번이고요. 14번째 문제. 14번째 문제는 그래도 쉬웠죠. 공무원의 보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직, 능급은 말 그대로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능력에 따라죠. 능력에 따라 보수를 제공하는 거고. 연공급은 뭐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연공급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연수죠. 근무연수. 근무연수를 가지고 이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 확보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내가 당장 능력이 있는데 근속 연수가 부족하다고 보수를 적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입직을 안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문제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죠? 예타죠, 예타. 예타는 워낙에 출제가 많이 돼서 이건 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 다 기억은 하실 거예요. 500, 300, 500, 300. 그죠? 500, 300.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타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죠. 기재부 장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자정법에 조문에도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요. 출제도 워낙에 많이 돼서 다들 쉽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16번 문제죠. 16번 문제도 다 출제는 됐던 문제인데 워낙 출제 많이 했던 부분의 문제인데 재산 등록 의무자로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다 법에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4급 이상이다. 뭐 예외적으로 7급 이상도 있긴 하죠. 그리고 그 특정직 공무원은 대략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왔죠. 법관하고 검사. 법관 검사가 4급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참고로 이분들의 직급 보조비가 일반직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4급 상당하는 직급 보조를 받게 돼 있어요. 되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선지 4번은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법관 검사가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하고 소방 공무원이죠. 근데 이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하고 소방정 이상의 소방 공무원이 정확하게 출제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3, 4를 소거하고 남은 게 2번이죠.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소령 이상이 아니고요.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하는 군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7번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제 개인적 말씀을 드리면. 자, 왜냐면 살라몬의 정책 도구 분류에서 지금 문제가 뭐라 했냐면 강제성이라 했어요. 과거 출제가 어떤 문제가 많이 됐냐면 직접성을 기준해요. 직접성. 얘가 거의 출제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성에 의한 분류를 따를 때도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위치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강제성을 구분해놨죠. 그래서 경제적 규제가 가장 이제 강제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직접 대출, 바우처, 조세 지출 순으로 강제성이 높은 정책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었고 사실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 직접성에 대해 구분만 기억하시기도 여러분들 좀 바쁘시잖아요. 자, 그렇지만 아마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성 기준으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어도 그거 가지고 푸셔도 정답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 정답은 경제적 규제고요. 18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에게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을 하고요.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됐죠.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가고요.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세출.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예산이에요. 애초에.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가 될 수가 없죠. 대신에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가 될 수 있어요. 예산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좀 잠깐 볼게요. 일반에게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경정하는 거죠. 자, 19번 문제도 쉽진 않아요. 사실 이게 정답은 단순하긴 해요. 규정이 다 있으니까 제 책에도 이렇게 표시는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출제가 자주 되던 문제도 아니었고 조금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탄력 근무제의 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1일 8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주 3.5에서 4일간 근무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압축을 해서. 자, 근데 일단 선지 보니까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거, 집에서. 자, 그리고 시차 출퇴근형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일반 기본적으로 몇 시에 출근하시냐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하시게 돼요. 근데 9시부터 9 to 6가 아니라 나는 아침에 8시 출근했다가 5시 퇴근하란다. 요렇게 하면은 시차 출퇴근형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근무했었고요. 자, 그리고 근무 시간 선택형인데 얘하고 아마 지박 근무형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무 시간 선택형은 8시간에 구애받지 않지만 일단은 5일은 근무해야 돼요. 일단은 주 5일을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건 있겠죠. 중간에 내가 월요일은 좀 근무 많이 하고 수요일은 좀 반나절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이런 형태로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물론 좀 고르기가 좀 헷갈릴 법한 문제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죠. 20번 문제 보시고 조금 당황하셨죠. 클리캇 라메시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익숙한 학자들도 아니고 근데 내용물을 보니까 메이라는 학자 거거든요. 메이 거. 정책의 설정 모형 중에 메이 게 맞고요. 근데 어떻게 되죠? 외내 공동이죠. 외내 공동. 푸실 때 뭔가 찝찝함을 느끼실 거예요. 메일 건데. 근데 내용물 보니까 딱 메일 거야. 근데 선지 4번 보니까 이게 동원형이죠. 동원형은 어떻게 되죠? 정책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 의제화 되기 때문에 집행을 위해서 지지가 필요 없다 했는데 지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PR 활동 통해서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 집행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죠. 자, 올해 지방직 행정학이 어떤 분들은 무난했다 하시는 분 계신데 실제로 문제를 부딪힌 수험생 입장에서는 뭔가 매끈한 느낌이 아니라 좀 찝찝함 알고 좀 푸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고
골랐는데도 정답률이 꽤 높은 문제, 뭐 그런 유형의 어떤 문제였어요. 네, 제 해설 강의 듣는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